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제 부담이 이제 사업이 잘 되실수록 좋기도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제 걱정들이 좀 많아지시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 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을 절세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한 3차시에 걸쳐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이고요. 먼저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내용을 이제 숙지를 하시고 오늘 시간에는 비용 관리를 통한 절세, 그 다음에 공동 사업을 통한 절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산출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걸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수익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매출액들이 이제 수익이 되고요. 비용에는 이제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 전기 수도세, 각종 공과금,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상당한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 소모성 재료비,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산정된 소득 금액에서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이제 좀 혜택 중에 하나인데 공제를 해주는 금액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인당 이제 공제에는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고 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노란우산 공제 이런 공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공제를 통해서 이게 공제를 해주고 난 금액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는 이제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나온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이 세율은 보시는 것처럼 6%, 15% 쭉 해서 42%까지. 참고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그 한 단계 더 해서 지금 45%까지 10억 이상 이제 과표가 늘어나게 되면은 45%까지 이제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세율을 곱한 거를 산출세기라고 하고요. 또 이 산출세기에서 하나 더 또 공제를 또 해줍니다. 이거를 지금 세액 공제. 여기서는 이제 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거라서 소득 공제라는 표현을 쓰지만 요거는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세액 공제는 기장세액, 자녀세액, 그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 그다음에 표준 공제 등 여러 가지 이제 공제들이 있는데요. 천천히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 이제 이 비용 관리를 통한 절세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좀 놓치실 수 있는 이제 이런 항목들 위주로 한번 제가 내용을 구성을 해봤는데, 실제 이제 가족 중에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근무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급여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실제 근무하게 되면은 이제 그 근무 수준에 적합한 급여를 지급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적합한 급여를 비용으로 당연히 이제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절세를 이제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제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이런 증빙들을 좀 챙기기 어려운 사소한 지출들이 뭐 쉽게 그냥 건당 얼마 뭐 몇만 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이제 무관심하게 증빙들 그 챙기지 않으시는데, 이것들을 1년 동안 모아 놓으면은 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한 몇백만 원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기심에 있어서 이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꼭 사용하시고요.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통장 이체 요 세 가지 항목을 통해서 항상 지출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서 세금 계산서를 이제 받아야지 비용으로 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임대인들이 좀 개인적으로 개인이 많다거나 이게 이제 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자기의 소득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걸 꺼리는 경우가 상당히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한테 분명히 요거는 당연한 사장님의 권리시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하시고 그게 정 안 된다면은 이 임대차 계약서와 입금증을 꼭 확보를 하셔서 최소한의 이제 비용 공제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 지급하는 경우에 이제 원천징수 신고를 이제 이행하지 않게 되면은 이 급여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알바라든지 이런 친구들 아니면 뭐 신용 불량자들 같은 경우는 또 급여 소득을 잡히는 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경우도 최소한 근로계약서와 입금증을 확보를 하시면은 최소한의 어떤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사업하시면서 대출 받으시게 되면 그 대출금 이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다른 사업장을 인수 받으실 때 지급하는 권리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권리금을 지급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요청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이 향후 5년 동안 상당한 부분이 또 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한 또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그 권리금이 있다는 거를 명시를 정확히 해 놓으시고 지급한 내역들 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초기에 어떤 집기 인테리어 이런 지출 하시면서 첫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사업자 등록이 아직 안 돼서 세금계산서 발행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본인 개인의 주민번호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 놓으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사업을 통해서도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가정을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2억인 경우에 이제 남편 단독으로 한 경우와 부부 공동으로 한 경우 세율 차이를 보시면은 2억인 경우에 이제 세율 구간이 38% 세율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게 되면은 5,660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반면에 나눠서 하시면은 1인당 2억이 이제 50대 50으로 나누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세율 구간이 2억일 때는 38%지만 1억으로 떨어지면 세율 구간이 35% 구간으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1인당 2,010만 원에서 2명 하면은 4,020만 원. 그 차이가 무려 1,64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꼭 하셔서 사업하실 때 뭐 이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그 첫 시간에 대해서 내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